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요, 수학을 외워서 푸는 학생. 그런데, 수학 실력, 고등학생이고 수학 실력이 좋은 아이. 그러니까, 실력이 좋다. 실력이 좋다라는 말보다, 이렇게 할게요. 수학을 외워서 푸는데, 1등급이나 2등급 정도가 나오는 학생. 예. 이런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등급의 학생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학을 외워서 푼다.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수학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 중에는 수학을 외워서 푸는 학생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구조가 사실, 아주 높은 사고력을 요구를 한다라기보다는, 예전 뭐 킬러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은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에서는 유형을 그대로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유형을 정말 많이 타고 가고, 그리고 경험을 어느 정도 충분히만 해놓으면 그 안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시에서, 그러니까 대입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논술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수능에서 수학까지, 그리고 내신 그리고 수능 수학까지 해가지고 머리스탓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리고 수학의 감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는 아이들도 1등급은 나와요. 그게 없는 아이들도 100분이나 표점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과 그리고 문제의 소스가, 본인이 경험한 소스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되면, 기출문제까지 해서 충분히 이제 시중 문제집을 충분히 풀고 반복을 해놓으면요, 얘네들이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선생님, 새로운 문제 유형이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모의고사에서요, 제가 2개를 틀렸거든요. 그런데 그 2문제는 진짜 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해설을 해주든 뭐 옆에서 설명을 해주든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이 문제를 외워서 푼다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이것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친구가 만점까지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나머지 문제에서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시켜야지 라는 식으로 포인트를 둬요. 그러면 평상시에 모의고사 연습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 2문제를 틀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고민도 시켜보고 각각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뭐 시키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정리를 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크게 특별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그 방법을 알려줬을 때 그 방법을 또 외워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근데 본인은 이해했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암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문제를요, 풀렸을 때에요, 다른 시도를 안 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른 시도를 안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정형화된 풀이 위주로만 가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참신한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여기 이렇게 관점을 좀 달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스탠다드한 풀이를 선호하면서 좋아하고 그런 걸 많이 구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강사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는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뭐 예를 들어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서 틀렸다. 그럼 이거는 문제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것도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특히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혼나야죠. 그쵸? 예, 뭐 그렇다고 막 윽박 지르진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계산 실수한 거는 반성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도 남학생이 그런 경우가 있냐, 여학생이 그런 경우가 많냐라고 한다면, 사실, 제 생각에는 여학생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 이렇게 보면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성실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안 풀리면 외워서라도 풀려고 하는 노력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남학생들은 약간 다 제각각이라서 이 애들이 여학생보다 못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제각각이라서, 예, 제각각이라서 비교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여학생들이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게 또 되게 꼼꼼하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열심히 외워서라도 오려고 한 제자들이 많고, 그런 것을, 예, 그 집단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성격도 이제 좀 반영이 되고요. 되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의 아이들, 예, 그리고 더더욱 섬세하면서 암기력까지 좋은 아이. 특히 암기력이 좋은 애들이 이 방법으로 했을 때도 정말 잘 풉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애들 테스트를 보고서 저번에는 한바탕 했습니다. 진짜 혼을 엄청 냈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다음날 시험이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죠. 선생님이 혼을 내니까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해요. 외워서라도 와. 무조건 외워와. 외우는 것도 공부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좀 당혹스럽기는 하겠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암기까지 강요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억지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좋은 성적을 낸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의대를 간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고 공부 머리가 있는 학생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의 기본은 근면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머리가 아주 월등히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든 할 거야.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엄청난 고대 진짜 얘는 진짜 수학 수학이 수학에 되게 타고난 영재인데 수학을 너무 잘하는 학생인데 이런 생각을 안 했던 아이도 점수를 내서 의대를 가는 제자를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왜냐면 의대는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을 다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서 특히 영재성이 있는 특정 과목에 특히나 몰입과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은 의대를 가기 위해 다른 과목까지 다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은 좋은데 주의력이 없는 아이들. 예, 그런 경우는 도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요. 얘네들한테 좋은 방법은 문제를 조건 단위로 잘라서 각각의 조건에다가 어떤 활용을 했는지를 메모하는 습관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일전에 제가 어떤 설명도 드렸었냐면 실제 고난도 문제를 풀 때에 조건과 그 다음에 문장 단위, 조건 단위로 잘라가지고 수학 독해를 해가지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블럭을 생성을 해서 그거를 결합하고 퍼즐처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이 친구들도 비슷하게 가요. 다만 그 이상의 응용은 제 생각에는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나머지 문제를 맞추자. 예, 이런 전략으로 좀 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도를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수학계 되게 그러니까 수학 자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전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방법 자체를 숙지를 해서 연습을 해서 그걸 써먹는 활용 능력도 재능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칭찬을 받을 만한 거예요. 다만 이제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을 보면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이렇게도 생각해 저렇게도 생각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기도 하고 지적을 할 때도 있으나 학습의 결과만을 봤을 때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존중은 해줄 수 있다. 예, 그러므로 그 자체가 나쁜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